안녕하십니까. 포커스인 강인순입니다. 새롭게 경남을 이끌게 될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이 지난달 17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 신임 도지사가 취임할 때까지 경남도정을 책임지게 될 텐데요. 경남은 당장 풀어야 할 현안들이 많아 그리 녹록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은 한경호 경남도지사 권한대행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한경호 경남도지사 권한대행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권한대행님 그 부임한 지 이제 얼마 안 되시긴 하지만 여기 이 경남이 고향이시죠? 예, 소감이 어떠신가요? 예, 제가 공직생활 32년을 했었는데요. 예. 16년은 경남에서 예. 그 나머지 반은 중앙부처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예. 사실 진즉 경남도 부지사로 내려오고 싶었는데 예. 이번에 어렵게 경남도 부지사 겸 권한대행으로 발령을 받아서 좀 열심히 근무합니다만은 기쁨보다는 좀 무거운 책임감이 더 앞선 게 사실 솔직한 심정입니다. 예. 예. 왜 어깨가 그렇게 무겁습니까? 행정부지사로 또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으로 그 내려오시긴 하셨지만 어깨가 이렇게 무거운 이유가 좀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경남에 여러 가지 해난들도 많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뭐 정치적인 그러한 문제들 뭐 등등 해서 또 도지사가 안 계시는 그런 상황이고 제가 행정부지사와 도지사 권한대행을 동시에 수행하기 때문에 그런 뭐 책임감이 앞서고 또 제대로 한번 열심히 도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라고 도민들께서 저를 이렇게 환영해 주시고 하는데 제가 기대에 부응해야 된다는 그런 또 책임감, 또 의무감 그런 것들이 등등해서 좀 책임이 무겁습니다, 사실.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주로 어떤 일을 챙기셨나요, 그동안에? 주로 뭐 실급별로 업무 보고 받으면서 앞으로 뭐 짧은 기간입니다만 우리 경남의 어떤 그 방향을 제가 좀 메시지를 우리 도민들에게 좀 밝히는 그에 좀 집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경남의 앞으로의 도정 방향은 소통과 협치를 통한 참여 도정이다. 그러한 도정 방향을 제가 우리 도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또 어떻게 또 하겠다 막 그런 방향 제시하는 데 역점을 주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 권한대행님께서 취임 이후에 뭐 휴일도 없이 여러 곳을 다니고 이러니까 광폭 행보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는 특별하게 저는 그 뭐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방 행정은 또 현장 행정이기 때문에 또 틈틈이 현장에 가서 제대로 정책이 집행되는지 확인을 또 해야 되고요. 또 토요일, 일요일에도 어떤 해난이 있을 경우에는 직접 챙기는 것이 어떤 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는 부여하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덧붙여서요, 한 권한대행님 일하는 스타일이 또 깐깐하다고 그러네요. 전국적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원래 성격이 깐깐하신가요? 성격도 깐깐한 것보다는 저는 그 업무를 함에 있어서 참 기준과 원칙, 그 합리성을 좀 강조하기 때문에 어떤 정말 그 열심히 하는 분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격려하고 칭찬을 하는 스타일이고 공직자로서 좀 기본이 안 됐다거나 정말 업무에 나태하는 그런 공무원들은 가끔 교육을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깐깐한 소문이 좀 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렇군요. 그런데 저는 그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요. 그게 우리 국민들이나 도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조금 더 깐깐하려고 합니다만은 이제 예. 지금은 제가 도정의 전반적인 체험을 맡고 있기 때문에 예. 좀 큰 틀에서 우리 직원들을 같이 아우르면서 좀 재밌게 도정을 예.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너무 깐깐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깐깐한 일하는 스타일은 좋은 것 예,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도민들은 좋아하실 겁니다. 예. 예. 그 한 권한대행님이 일하시면서 취임한 건 짧지만 혹시 어느 부분에 초점을 두셨는지 또는 짧은 기간이지만 혹시 인상 깊은 어떤 그 경험 같은 게 있으신지 좀 궁금은 하네요. 뭐 중요한 일은 아닐 수는 네. 있지만은 너무 짧은 기간이라서 뭐 예. 그걸 딱 들은 건 없습니다만 예. 제가 도민과의 간담회를 했었을 때 그때 참석하신 분들이 저에게 격려를 하면서도 예. 또 많은 질타를 하시더라고요. 예. 좀 제대로 하시라. 아, 예. 그래서 제가 참 그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또 가졌고 제가 일전에 시민단체 의견을 뭐 수렴해서 도청 정문에 그 하단을 철거를 했었잖아요. 예, 기사에 났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그것도 사실 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예. 우리 도민들의 안전과 집회 시위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해야 되겠다 해서 저는 참 대수롭지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예.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는 아주 그걸 의미 있게 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고요. 예. 또 하나 의미 있는 것은 제가 2002년도에 경남 사천 부시장을 잠시 했었습니다. 예. 정말 16년 전이죠. 그런데 사천시 그 공무원 노조에서 저를 환영하는 그런 플랜카드를 설치를 했답니다. 예. 16년 지난 그런 예. 상황에서 기사도 됐습니다만 그 기사를 보니까 제가 사천에 부시장 할 때 참 열정적인 업무도 했었고 또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부처를 다니면서 참 노력을 많이 했다는 그런 내용하고 예. 우리 직원들하고 계기 없이 소통하면서 예. 문제를 풀어나오는 그러한 일들을 기사에 읽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경남 도정도 예. 제가 그런 마음으로 지금 초심의 마음으로 하려고 합니다. 예. 저는 도민들께서 하면 공무원들께서 한번 기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권한대행님 경남에는 해결할 현안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현안들은 예산이 이제 뒷받쳐져야 네, 실행이 그렇죠. 되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권한대행님이 하셔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예산 확보인데 네. 경남에는 중요 국비 예산 확보가 한 대여섯 건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조금 소개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우리 도민들께서 이 문제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정말 중요한 게 예산이니까 예. 내년도 예산 확보가 정말 저희 도정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예. 또 저도 거기에 모든 역량을 좀 집중할 계획인데요. 저희들이 그 내년도 국비 예산 신청액이 4조 7,600억 정도 신청했었는데 예. 기재부 심의를 거쳐서 확정된 게 약 예. 4조 4천억입니다. 예. 그 전년도에 비해서 1,500억 정도 예. 증액이 됐더라고요. 예.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 뭐 성과를 거뒀다 보고 그동안 중앙부처나 기재부를 대상으로 예. 많은 우리 그 도청 시군구 공무원들이 그 설명하고 또 논리를 펴는 그런 결과라고 좀 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좀 전에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예산 신청을 한 사업 중에서 예. 일부 반영된 사업도 있고 예. 또 아예 반영되지 않은 사업이 한 6개 됩니다. 아, 예. 예를 들어서 아예 반영되지 않는 사업이 2개인데요. 예. 거제 자연 생태 테마공원 예. 그 42억하고 예. 고성 당학만 둘레길 예. 그 체험로 28억이 아예 반영이 안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일부만 반영된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함양 울산 고속도로 예. 사업을 비롯해서 밀양의 나노 금형 상용화 지원센터 예. 그리고 석동 소사간 그 고속도로 일반 도로 예. 그리고 남해의 다이어트 보물섬 조성 사업 이런 4개 사업이 일부만 반영됐기 때문에 이 6개 사업에 대해서 이번 국회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좀 전략적으로 예. 접근을 해서
우리 도민 여러분들 복지 향상에 좀 도움이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데 한간에는 우리 권한대행님께서는 예산에 아주 정통하시고 그렇다는 말을 들었는데 어떤 노력을 하실 생각인가? 구체적으로 노력한 그런 상황들 조금 알려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정부 예산안이 내일 국무회에서 한번 확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바로 이제 9월달에 국회로 제출이 되면 9월부터 상임위에서 예. 부별로 예비 심사를 하고요. 예. 또 예결위 전체 심의, 또 예산 소위 심의. 그래서 예. 9월, 10월, 11월은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그런 기간이고, 예. 그게 이제 결정이 되면 12월 2일 날 국회 본회에서 최종 의결을 하는 그런 절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저희들이 그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고요. 특히 내년도 예산이 그 SOC 분야 예산이 좀 구조조정을 한답니다. 예. 그래서 약 20% 정도 금액으로는 뭐 17조 원이 SOC 분야가 구조조정되기 때문에 예. 특히 우리 도는 SOC 분야 개발 사업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예.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하고 좀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당장 제가 8월 23일 날 국회를 방문해서 우리 국회 지역구 예결위원 3분을 비롯해서 예. 16분의 그 사무실을 방문해서 의원님이나 예. 또 보좌관들께 설명을 예. 드리고 또 저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 또 우리 경남 출신으로서 예. 여타 지역에서 지금 활동하시는 이런 분들을 만나서 좀 저희들이 좀 충분히 설명을 하고 좀 그 논리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가장급 이상 예. 그 시국장님들 간부들이 정말 그 배전의 노력을 해야만이 당초 계획대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과의 어떤 그 간담회, 예. 또 보좌관들과의 또 설명회, 또 국회 상임위별로 그 전문위원들 예. 이런 분들께 좀 체계적으로 왜 이 사업이 필요한지, 예. 명분과 당위성을 가지고 왜 시급한지, 왜 이 사업이 우리 경남에 와야 되는 건지, 그리고 그에 따른 성과가 무엇인지 예. 그런 내용들을 좀 논리적으로 예. 좀 설명을 해서 저희 소기의 성과를 좀 달성을 하려고 합니다.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가 중앙부처에 있으면서 행자부 재정기획관 예.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국회와 예산 업무를 받고 예. 또 소방방재청 기획조정관 하면서 예. 국회 업무와 예산을 받기 때문에 예. 그런 경험이랄까 이런 예. 것들을 좀 제가 진두해서 예. 우리 간부님들과 같이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예. 굉장히 하반기 바쁘실 것 같은데 기대는 됩니다. 네, 네. 새 정부 들어서 국정과제에 경남의 그 사업들이 조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업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실 텐데 어떤 노력을 하실 생각이세요? 예, 제가 뭐 구체적인 사항은 뭐 예. 알지 못합니다만은 제가 예. 보고를 받아보니 예. 우리 도의 역점 사업들, 예. 진짜 우리 도민들이 바라는 수건 사업들이 이번에 거의 다 공장 사업으로 반영이 됐었어요. 예. 정말 특히 이제 8대 지역 공장 사업이라고 있는데 예. 정말 이것을 공장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나 언론 또 시민단체 다양한 각기각층에서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항공 우주 메카 산업을 육성한다든가 예. 우리 그 남부 내륙철도 예. 그리고 항로화 산업 예. 또 핵심도시 투 예. 이러한 등등 이렇게 지역 공약과 가해사 보건 사업 이런 것들이 예. 다 지금 국정과제에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정말 그건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앞으로 이걸 어떻게 이제 세부적으로 실천하냐고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당장 각 중앙 부처별로 이행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국정과제에 대해서 예. 그 이행 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경남도의 주요 사업 단위 사업들이 예. 그 이행 계획 속에 반영을 시켜 나가야 됩니다. 예, 그렇죠. 그 과제가 예. 지금 1차적으로 남아 있고요. 예. 그래서 중앙부처 관련 중앙부처하고 우리 그 도청, 시군청 공무원들이 수시로 컨택해서 예. 그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들고 우리 내부적으로는
제가 오늘 아침 간부회 때도 점검을 했습니다만 예. 매주 월요일 간부회의 때 예.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총괄 점검회의를 하고 예. 또 매월 학대 간부회의 때는 예. 단위 사업별로 아주 세밀하게 그 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예. 그런 사항들을 주 1회 정례 브리핑할 때 예. 우리 시국장들께서 또 물론 저도 한번 나가겠습니다만은 간부들이 그 상황을 우리 도민들에게 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 예.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겠습니다 해서 브리핑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예. 또 8개 지역 공약 사업과 그 가야 보건사 사업 단위 사업별로 우리 시민단체 전문가 공무원 분들이 중심이 된 예. 이러한 추진 협의체를 구성해서 예. 이 단위 사업들이 정말 우리 지역 특성에 맞게 예. 여건과 반영되고 있느냐 그런 것도 민 중심으로 해서 예. 좀 점검을 체계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 나름대로 좀 이런 보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아이 많이 기대가 됩니다. 예, 예, 예.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경남 서부권에요. 항노화 산업 육성 부분은 어느 정도 진행이 지금 되고 있나요? 예, 최근 뭐 고령화 사회가 워낙 빠르게 예, 그렇죠. 진행되니까 예. 좀 우리 또 그쪽 분야에 관심이 너무너무 지대하잖아요. 예. 이번에 우리 경남도에서 이 항노화 사업을 우리 지역 공약 사업으로 역점 사업으로 한 것은 타 시도에 앞서서 예. 선점하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예. 예.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2020년까지 약 5,600원을 투자해서 예. 항노화 사업을 지금 할 계획으로 있고요. 예. 근역별로 특성화를 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서부는 예. 그 한방, 한방. 한방이죠. 예. 동부는 그 양방이라고 합니까? 예, 양방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 남부 지역은 우수산 분야니까 예. 해양 항노화 사업 이렇게 세 개 근역별로 이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특히 서부권은 아무래도 예. 한방 항노화 예. 관련된 그런 클러스터를 예.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현재 산청 예. 중심으로 한방 산업단지를 예. 2020년까지 지금 조성 중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거함산 그 항노화 후양 체험 시설도 예. 2019년도에 그 조성이 완료되고 완료할 계획으로 있고요. 예. 특히 그 인근에 경상대학이 그 항노화 관련 그러한 맨파워나 예. R&D 이러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경상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한 그 핵심 IP, 예. 지적 재산권을 발굴한다든가 예. 그러한 사업들, 특히 플랫폼 사업들을 예. 좀 경상대학과 유기적으로 그렇게 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 여러분께 잘 아시다시피 금년 3월 달에 예. 저희 도와 세계 지자체가 공동으로 출자한 예. 항도화 주식회사라고 예. 보셨죠? 예. 그걸 좀 내실 있게 운영을 해서 우리 항노화 힐링과 관련된 수요를 좀 적극적으로 좀 개발하고 그렇게 하나하나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 또 그 도민들이 굉장히 궁금하게 하는 것,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김천 거제간 KTX 진짜 실현이 되나 뭐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가능성이 어느 정도입니까? 예, 제가 98년, 2000년, 2001년도에 경남도 기획관을 예.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기획관 제가 할 때 우리 경남의 그 미래 발전 전략, 특히 이제 개발 사업을 많이 그때 구상을 하고 추진했었는데요.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7m 터널을 가지고 있는 거가대교, 예, 거가대교. 예. 마창대교, 예. 뭐 그 당시에 뭐 경남무역, 예. 그 경마장, 이런 사업 그 당시에 저희들이 다 그 입안해서 예. 이 사업들이 다 지금 정상적으로 완공이 됐죠. 예, 됐죠. 예. 요즘에 안 된 게 두 가지 있더라고요. 지금 예. 보니까. 첫째는 이제 함양,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함양, 울산 고속도로 건설. 예. 그건 지금 한 중간 정도, 한 50배 정도 공사가 진행이 진행되기 됐- 때문에 그거는 예. 뭐 정상 추진이라 볼 수 있고 지금 유일하게 안 되고 있는 것이 좀 전에 말씀드린 예. 김천 거제간 내륙철도 예. 이 사업인데 다행스럽게도 이 사업도 역시 이번에 팔 때 지역 공약 사업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고요. 예. 또 5월 10일 날 국토부에서 예. 민간 그
인자 적격성 조사 하죠. KDI에 예. 조사 의뢰가 되어 있기 때문에 11월 달에 결과가 나오면 그 제3자 제안 공고와 제안서 검토 평가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아마 적기에 추진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이 워낙 규모가 크고 또 우리 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 SOC 분야 사업은 청와대 균형발전 비서관실에서 이걸 관장을 합니다. 또 그 새 정부 들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야사 복원을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가야사 복원에 대한 이제 관심도 굉장히 이제 높아져 가고 있는데요. 가야사 복원하는 데에서 이제 경남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혹시 생각을 하시는지요? 가야사 복원 문제는 과거에 김대중 정부 때부터 있고요. 있었죠. 유지를 해왔는데 그것이 사실 우리 도민의 그 정체성, 주체성하고 바로 연결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경주, 부여 공주, 그에 못지않게 우리 김해를 중심으로 한 그런 역사에서 한국사의 어떤 그 트라이앵글 체계를 좀 이번 게 제대로 좀 체계를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때마침 6월 1일 날 대통령께서 가야사 복원을 각별히 또 강조를 하셨고 또 이 사업이 국정과제에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야사와 관련해서는 현재 우리 도를 비롯해서 6개 시도가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유적 발견된 그런 걸 보니까 우리 도가 전체 81%를 차지하고 가야 지역적으로 그러니까요. 경남이 가야의 중심이다. 그런 마음으로 저희들이 지금 중앙정부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발표가 되면 그것을 좀 토대로 해서 9월 말경에 우리 도에서 그 가야사 복원과 관련한 그런 종합적인 로드맵을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가야사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연구를 비롯해서 어떻게 복원하고 정비할 것인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관광화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내용으로 하면서 시기를 맞춰서 이걸 단기적으로 할 거, 좀 중기적으로 할 거, 장기적으로 구분해서 지금 그렇게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고요. 이러한 가야사 복원 사업들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 민홍철 의원께서 가야사 특별법을 지금 대표 발의하셨답니다. 이 특별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제정이 되어야 이 사업들이 힘을 받고 정말 국가적으로 그 내용에 보면 총리실이 중심이 돼서 가야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국가 사업이 되는 겁니다. 총리실에서 주관이 돼서 이게 강력하게 이게 추진하면 저는 이것이 차질 없이 진행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그러니까 새 정부 들어서서 그 문 대통령께서 지방 분권형 개헌 뭐 이런 것도 강조하시고 우리 한 권한대행께서도 취임사에서 지방 분권 문제 뭐 이런 걸 강조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혹시 갖고 계신지 궁금해합니다. 벌써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됐죠. 그런데 흔히들 지방자치는 2할 자치라고 합니다. 3할도 알고 4할도 알고 2할이거든요. 20% 지방자치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국시와 지방시의 비율이 8대2라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사무와 지방사무 비율이 8대2. 선진국은 보통 5대5, 6대4 정도거든요. 그렇게 취하다 보니까 예산철만 되면 도지사를 비롯해서 243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중앙부처와 기재부에서 사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그런 현실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무가 우리 자체 사무보다는 국가에서 이 많은 사무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그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하나의 그 부속기관 하나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때는 지방분권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그 성과를 거뒀고 최근에 MB 정부나 그 박근혜 정부에서는 지방분권이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았는데 이번 정부에서 지방분권과 관련한 그러니까 지방분권과 균형발전과 관련된 이런 과제들을 핵심 국정과제로 한다니까 저는 참 더없이 또 기쁘고요. 또 저도 과거에 중앙정부에 있으면서 지방이양팀장, 그러니까 국가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그런 지방이양팀장, 지방분권 지원단장, 또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그 지방분권 국정하면서 예. 지방분권과 관련한 그러한 나름대로 틀을 많이 잡았습니다. 예. 그래서 지방자치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예. 그 자치 입법권, 예. 자치 입법권은 현재 우리 참 요새 좀 중요한데요. 현재 우리 조례를 제정할 때 예. 법률의 범위 내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 틀을 딱 정해놓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예.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고 자치 조직권 예. 정말 저희 이 도에서 한 국을 만들려 해도 다 그걸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예. 인원 한 명 늘리는 것도 기준 인건비라는 제도 하에서 중앙부에서 통제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어떤 형태로든 이번에 헌법 개정할 때 예. 지방분권과 관련한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예. 그와 병행해서 지방자치법상의 그러한 지방분권과 자치제도 활성화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그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지방분권 관련해서는 물론 이게 큰 틀에서 헌법 개정과 법 개정 사항입니다만은 결국은 지방분권을 촉진하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예. 수장의 산물이라고 봅니다. 예. 국가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은 중앙부처에서 쉽게 잘 안 내줍니다. 예. 제가 그 업무를 해봐서 압니다만. 예.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꾸준히 요구하고 그 예. 논리를 설파해서 그런 사무들을 지방으로 이양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우리 경남도에서 좀 주도적으로 해야 되겠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 경남도에서 지방분권 자문단을 좀 구성해서 아, 예. 우리 전문가, 시민단체 또 지방자치단체에 분권 관련 활동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많습니다. 예, 저도 뭐 그걸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분들 잘 모아서 예. 헌법 개정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또 그러한 우리 지방분권 과제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그러한 또 예. 협의체를 구성을 또 하려 하고요. 예. 또 그와 병행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예. 지방분권에 대한 공감대, 그 예. 필요성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좀 교육을 해야 됩니다. 예. 우리 지금 지방자치와 관련해서 아직까지 우리 지금 국민들이 그렇게 왜 그게 해야 필요하지? 되는지, 예. 이게 뭐 어떤 효과가 있는 거지? 예. 그걸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예. 저 10월부터 지방자치 아카데미를 좀 우리 도가 주도를 해서 예. 예. 하나 과정을 설치해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것을 국가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한다든가 또 지방분권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집행하는 예. 공무원들의 수용 태세 역량 예.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예. 중요하죠.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예.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는 상당히 지금 국가 사무나 자치권이 많이 지금 이양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 예. 근데 지금 현재 도에서는 오히려 그걸 중앙정부로 지금 하자는 그런 이야기가 들릴 정도니까 예. 그걸 공무원들이 그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예. 지방분권과 관련된 교육과 수용 태세 확립, 역량 강화 또 그런 예. 것도 같이 병행해서 하나하나 좀 하려고 합니다.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예. 이제는 조금 좀 어려운 얘기를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경남의 이제 산업의 근간이 제조업이잖아요. 근데 제조업이 요즘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그 중에서 이제 핵심 제조업들이 위기를 이제 겪고 있는데, 그 문제를 좀 해결할 해법 혹시 갖고 계신지, 또 그거를 해결하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해법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이걸 지금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는 진짜 저도 고민도 많이 하고 한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은 그 투트랙을 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예. 우리 전통 예. 산업, 예. 기간 산업인 기계 산업과 조선 산업을 예. 어떻게 질적인 고도를 할 것이냐. 예. 이제 그게 첫 번째. 또 예. 두 번째는 현재 우리 지금 각광을 받고 있고 우리 도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신성장 동력 산업. 예. 아까 항공우주, 예, 항공우주, 예. 나노융합, 예. 항노화, 예. 또 해양 프렌트 예. 이런 4개의 산업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것이냐. 막 그런 쪽에 지금 무게를 두고 예. 종합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예. 또 경남의 현안 중에 하나가 그
그 전 도지사 계실 때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있었던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또 뭐 학교용지 부담금의 정산이라든지 또는 도의회 교육위원회나 뭐 그 내에서의 교육 전문 소위 같은 거 등등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가실 계획이신가요? 그에 대한 답변이 앞서서 이제 예. 교육행정과 집행행정과의 관계를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전 세계적으로 그 선진국을 포함한 거의 대다수 국가는 교육행정이 예. 지방자치단체에 속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예. 도지사, 시장, 군수 밑에 그 교육행정이 있다 보니까. 예. 그런데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교육행정과 일반 행정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예. 지방자치의 본질이 두 가지가 아닙니까? 예. 교육과 일반 행정. 예. 이 두 가지의 그 지방행정의 근간을 이루는 그 기능들을 예. 잘 유기적으로 잘 소통하고 잘 성과를 내는 것이 지방자치의 본질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점 감안할 때 우리 교육청과 도는 예. 정말 두 손을 잡고 나가야 된다 보거든요. 예. 그래야죠. 네. 그런데 그렇게 하게끔 제도적으로 그렇게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우리 법령상에 교육행정협의회라고 있어요. 예. 그게 뭐냐면 도지사와 교육감이 공동위원장이고 예. 도의 간부들과 또 뭐 민간단체 도의원들이 같이 참여해서 예산을 비롯해서 우리 도에서 지금 예산을 많이 전출하지 않습니까? 예. 일반 회계의 뭐 3.6% 그리고 뭐 무상급식을 포함해서 예. 이런 예산을 전출할 때 또 논의하고 예. 또 주요 현안에 대해서 예. 또 그 심의하고 어떻게 조정하는 그런 기능들이 지금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예. 우리 경남도는 그걸 잘 활용하지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교육감들 만나서 제도적으로 그리 하게끔 되어 있는 거를 제도로 활성화합시다. 예. 그래서 뭐 매월 1회 예. 아니면 뭐 개월제로 하든지 해서 정기적으로 예. 회의를 통해서 예. 일단 만나야 되거든요. 그렇죠. 만나서 만나야 이게 되죠. 대화를 하고 회의를 하다 보면 그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그런 문제들은 어떤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무상급식과 관련 이런 것들은 사실 그 어떤 그 본질적인 우리 소통에서 부재에서 비롯된 상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어찌됐든 간에 지금 현재 그런 문제들이 예. 쟁점화되어 있기 때문에 예. 현재 도와 의회 교육청에서 세계 TF를 구성하고 있잖아요. 예. 그 TF 결과를 지켜보고 또 그 TF는 TF대로 또 준비하시고 또 저는 우리 교육감님하고 같이 예. 좀 더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해서 합리적 방안을 제가 찾도록 하겠습니다. 잘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 저 마음을 열고 같이 그렇게 대화를 믿고 있습니다. 하니까. 예. 그 전 경남도지사 그 시절에 진주의료원을 폐쇄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요즘에 서부경남 공공의료기관 설립 문제에 대한 관심이 서부경남 도민들한테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된다고 보세요? 예, 그 문제는 워낙 이 사회적 이슈화가 되지 예, 않습니까? 됐었죠. 예. 그래서 저는 진주의료원 폐쇄를 한 그 사안은 앞으로 지방 행정에 예.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하나의 예. 사례가 될 많은 그 기감이 뭐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예, 어떤 의미든지 간에. 어떤 예.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왜냐하면 공공의료 서비스의 범위를 예. 어디까지 하는 것이 적정한지 예. 그리고 그러한 어떤 중요한 어떤 결정을 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그런 절차의 문제 예. 이런 것들이 아마 어떤 지방 행정의 어떤 함에 있어서의 하나의 어떤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예. 이 문제는 이번에 제가 그 보니까 국정과제에 예. 무료 취약지 거점 종합병원 확충이라는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예. 국정과제에 포함됐기 때문에 진주 의료원을 대체할 수 있는 그 서부 경남에 예. 그러한 시설을 예. 좀 우선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요. 예. 그와 병행해서 저는 우리 관내에 공공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예. 이런 기관에 대한 한번 진단과 예. 개선 방안도 필요하다 봅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
대표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보건소, 예,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과연 우리 도민들에게 합당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예, 또 그걸 합당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의 장비나 인적적인 그런 면에서 무엇이 부족한지, 예, 또 그걸 제공하는 공무원들의 자신은 바람직한지, 예, 그에 대한 제가 진단할 겁니다. 예, 그에도 마산 의원을 비롯해서 또 우리가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각종 관련 기관 있지 않습니까? 있죠. 예, 예. 우리 도비나 국별 지원해서 준 공공으로 예, 할 수 있는 뭐 치매센터나 이런 예. 기관에 대해서도 이번에 저희들이 보건소에 준해서 한번 진단을 해서 예, 좀 활성화하는 활성화할 것은 좀 예, 제대로 좀 활성화하고 예. 또 잘못된 거는 이번에 개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아유, 기대가 많습니다. 예, 예. 또 하나 새 정부 출범 이후 또 그 전에도 마찬가지긴 하지만은 일자리 창출이 상당히 많이 이제 그 중요하고 또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는 관심이 높습니다. 경남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도민들 좀 궁금해합니다. 이번 새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을 국가 지우선 과제로 했죠. 예. 했습니까? 예. 막 그에 관계없이 사실 예. 우리 경남이 가장 그쪽에 민감한 그 자치단체라고 봅니다. 예. 이번에 그 조선업 이기에 따라서 제가 언론을 보니까 그 3만 민식직을 했다는 막 그런 이제 소식을 접해서 제가 놀랐습니다만 예. 그 외에도 우리가 산업적인 측면에서 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렇죠. 주로 제조업에 기반되기 때문에 예. 그러한 문제들이 언제 닥칠 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중앙정부의 어떤 일자리 정책과 관계없이 우리 도가 좀 주도적으로 예.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만이 답이 있는 겁니다. 예. 또 이 문제는 어떤 한 분야를 한 데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일자리 문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어떤 산업의 재편이 돼야 되고 예. 기존 산업의 고도화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간 전통 산업인 조선과 기계 산업을 질적인 고도화해야 되고 예. 또 아까 항공 우주 산업을 비롯해서 이 네 개 핵심 분야를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산업들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제일 관건이고요. 예. 제가 볼 때는. 예.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수님 잘 알고 계십니다만은 일자리 미스매치 되는 이런 부분을 잘 좀 보완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많습니다. 예. 현장에서는 손발이 없어서 아우성이고 또 우리 청년들은 일자리를 못 구해서 또 아우성이고 예. 또 우리 어려운 현장에 가보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예. 다 그 동남아, 중국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일자리 미스매치와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도 좀 의식에 좀 일자리와 관련된 의식의 변화가 좀 필요하다고 예. 예, 또 보고요. 고용시장 구조 변화 같은 예, 것도 고용시장의 필요하죠. 어떤 뭐 예. 유연성이라 할까 예. 그런 문제도 같이 병행돼야 되고 또 우리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다고 봅니다. 예. 예를 들어서 뭐 다양한 우리 그 경력 그 단절 여성이나 예. 또 은퇴하는 이런 분들 또 예. 노인분들 또 이런 분들이 일자리를 구하고 싶은데도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일자리를 못 구하잖아요. 예, 그런 경우도 많이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수요체는 기업체와 예. 이렇게 알선해주고 예. 제대로 연결이 해주는 그런 연결책이 중요하다 보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그 추경에 도와 시군에 예. 일자리 종합지원센터를 민원실에 예. 설치를 해서 예. 좀 그런 기능들을 도민들에게 최고 일자리와 관련된 정보를 알려주고 또 그걸 연결해주는 예. 그런 기능을 우리 도에서 하는 것도 상당히 더 중요하다고 또 보고요. 예. 또 그 외에도 뭐 저희들이 그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벤처 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 또 네. 취업 박람회를 또 통해서 예. 또 하는 그런 문제 또 그리고 우리 말기업 예, 보셨죠? 예, 또 사회적 기업. 예.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이걸 잘 육성하면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막 그런 문제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우리 추진 체제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 봅니다. 예. 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현재 뭐 노사민정협의체가 있습니다만은 예. 그런 기능들을 잘 아우러서 하나하나 이제 풀어나가는 그런 다각적인 전략으로 이 문제를 좀 제가 예. 직접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예. 구체적인 거는 조금 더 지켜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아, 지금까지는 굉장히 경남 도정이나 뭐 이런 그 일과 관련돼서 저기 여쭤봤는데요. 조금 이제 주제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권한대님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죠. 예, 그래서 6월 13일. 예. 그래서 우리 저기 한 권한대행님의 역할 중에 하나가 지방선거를 안정적으로 또는 공정하게 이제 예. 치르는 것도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은 하는데, 근데 출마설이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 권한대행님이 뭐 진주시장에 출마하시는지요? 굉장히 궁금해하는 질문입니다. 그런 몇 차례 보도도 됐고 또 제가 몇 차례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만 지금 사실 근한 대응으로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 예. 시간을 쪼개서 예. 좀 전에 저하고 같이 예. 그 토론한 그 과제들이 얼마나 예. 어려운 과제들입니까? 그렇죠. 어려운 과제. 한 개라도 제대로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 그거 잘 하라고 저를 그런 대응으로 발령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선거 그 문제는 저는 제 머릿속에 지워진 지 오래고요. 예. 더 이상 그 문제는 저 거론 안 하겠습니다. 아, 예. 예. 지금 현재 업무에 충실하시겠다. 출마는 뭐 전혀 생각 없으시다고 예. 이해하면 되죠. 우리 도민들께서도 그걸 또 원하는 것을 제가 예. 알고 있습니다. 예. 도민들이 원하면 저는 그렇게 예. 정말 6월 13일까지 선거를 예. 잘 관리하고, 잘 관리하고. 현재 당장 일자리 창출 문제나 우리 국가 산단 지정화 문제, 그리고 아까 가해사 보건 문제 여러 가지 현안을 예. 새로운 도지사 오시기 전에 예. 제가 좀 틀을 마련해서 예. 조금 정리를 할 건 정리하고, 예. 또 예산 문제 당장 급하지 않습니까? 급하죠. 예. 총력을 기울여야 되거든요. 예. 그게 모든 걸 쫓고 싶습니다. 예.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예. 예, 권한대행님, 이제 개인적인 질문 하나 네네. 드리겠습니다. 진주에서 고등학교하고 대학을 나오셨죠? 제가 명문 경상대 농대 나왔습니다. 아, 예. 그럼 공직 생활은 언제 처음 시작하셨나요? 제가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예. 이제 시험이 돼서 사실 이제 85년도부터 제가 수습을 하다가 군대 3년 다녀오고 예. 실질적인 이제 공무원 한 걸 89년부터 김남도에서 예.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남 공무원 거치셔서 중앙부처로 이제 옮기셨죠. 예, 예. 중앙부처에서는 어떤 일을 주로 하셨나요? 제가 조금 특이한 경력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제가 역마살이 끼었나. 예. 남들은 그냥 편안한 길을 가는데 저는 이게 온갖 부처를 다 선접을 했어요. 아, 예. 행자부, 총리실, 소방방재청, 그리고 대통령 소속 예. 위원회를 3개나 거치고 아, 예. 또 정무청사관리소장을 2번이나 했어요. 그 참 예. 제가 무능해서 그런 걸 모르겠습니다만 하다가 저기 세종시 2년 전에 예. 세종특별자치시 예. 행정부시장을 해서 정말 제가 하는 과정에서 참 제가 후회도 많이 됐습니다. 너무 많은 부처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승인도 안 되고 항상 뒤쳐져지고 후회를 많이 했었는데 예. 막상 세종시에 와서 종합행정을 해보니까 그게 전부 다 저한테 희화살이 되고 예. 정말 소중한 경험이더라고요. 예. 또 세종시 2년 동안 제가 행정부시장 하면서 다양한 경험했던 것이 또 우리 김남도에서 그대로 또 노하우를 살 수 있는 그런 예. 참 제가 다양한 경험을 한 것들이 좋은 아마 우리 근한 대응을 하는데 예. 밑바탕이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중앙부처에서 여러 부처로 이제 돌아다니시면서 이제 일을 하셨네요. 예. 다양한 업무도 또 했고요. 예. 그럼 그런 오랜 공직 생활하면서 무슨 세운 원칙, 나는 공직 생활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하는 그런 원칙 같은 거 있나요? 제가 지방대 농대를 나와서 예. 그것도 행정고시 출신도 아니고 기술고시 출신이 대한민국 최고 부서의 행자부에 예. 가니까 예. 정말 참 참담하더라고요. 예. 제가 대학을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예. 또 행자부는 전국 17개 시도 243개 공무원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예. 보면
각 지역을 대표하는 선수들이 다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정말 김남도의 대표 선수로서 제가 그 소임을 해야 되는데 예. 영향 인정을 받고 근데 저 마음대로 참 안 될 때는 제가 그 좌절을 많이 했습니다. 예. 중요한 보직에 제가 희망하는데 못 가고 또 제 스스로 제 능력이 좀 부족한 걸 느끼고 할 때 참 좌절도 또 많이를 했습니다만은 딱 한 가지 원칙은 성실하게 예. 묵묵히 남이 예. 인정해 주든 안 해주든 성실하면서 성실하게 공직생활을 해야 되겠다 예. 하는 그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정말 업무를 함에 있어서 국민만 보고 사심 없이 일해야 되겠다 공평하게 예. 그런 원칙으로 그 지금까지 제가 공직생활을 했고요. 또 이러한 내용들을 저는 오늘 아침 그 시국장 간부회도 제가 강조했습니다만은 예. 앞으로도 계속 그걸 공직자의 기본 자질할까 예. 그런 것들을 계속 제가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성실 중요한 덕목이죠. 제가 저 행자부에 그 윤리법무국장을 했습니다. 예. 그 윤리법무국장은 대한민국 100만 공무원들의 법무 윤리 예. 그런 업무를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좀 우리 경남 도공무원들이 작년 때 청렴도 1위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 예. 그 취지로 예. 정말 도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그냥 공무원이 되도록 제가 일조를 하겠습니다. 예. 권한대행님 첫 간부회의를 하면서 시국장 책임제와 일하는 분위기 이걸 강조하셨는데 그 뭐 특별한 배경이 있으신가요? 뭐 배경이라 봐도 예. 제가 공직생활 하면서 예. 그 터득한 평범한 진리죠. 아, 예. 네. 그래서 그날은 기관장 경우는 큰 틀에서 그걸 조정하고 앞서서 어떤 방향을 설정하고 그의 나머지 그 시민의 업무들은 예. 정말 시국장 중심으로 권한을 가지고 해야 된다. 예. 그런데 그렇게 아는 조직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현실에서. 꼭 그걸 해보고 싶었는데 예. 그런 기회가 안 줘요. 왜냐하면 제가 기관장 대학을 할 수 있거든요. 예. 제가 과거에 기초자치단체 부시장, 예. 시동시 강력자치단체 부시장 하니까 부시장은 그런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예. 다 모든 게 한 사람에 집중돼 있어서 예. 이것도 지방 분권화 돼야 되겠다. 우리 예. 행정 내부도. 그래서 예. 모든 거는 제가 사실 시국장 책임자로 하고 예. 시국장 실과장들이 좀 중심으로 도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 대신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게 많이 있을 겁니다. 대국회 관계, 대중앙부처 관계, 또 뭐 시민단체나 이러한 대외적인 그런 활동, 또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히고 섞여 있는 것을 조정하는 거. 예. 그런 거 많잖아요. 시국별로 서로 좀 이렇게 그렇죠. 이해 다툼 있고 하는 거는 제가 나서서 좀 명확하게 정리해서 일을 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제가 공직장 하면서 그 터득한 순수한 진리입니다. 예. 그걸 한번 제가 이번에 한번 해보려고요. 예. 예. 또 그 권한대행님께서 취임 이후에 참여 도정 강조하시고 소통과 협치를 위한 참여 도정 이거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또 왜 중요한지 뭐 이런. 그것도 어떻게 보면 행정의 예. 기본 아니겠습니까? 예. 행정의 기본 ABC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지방자치라는 것이 사실 풀뿌리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렇죠. 생활자치, 예. 주민자치거든요. 예. 우리 도정도 그대로 접목하는 겁니다. 예. 우리 도정도 예.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나 그걸 정책에 반영하고 그 평가와 피드백하는 그런 게 어찌 참여 도정이거든요. 예. 그래서 참여 도정은 그냥 말 그대로 지방자치의 어떤 어떤 뭐 매일같이 한다. 또 그렇게 또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중앙에 있을 때 일부 제가 언론을 통해서 뭐 접했습니다만은 우리 경남 도정이 흔히 말하는 좀 제대로 소통이 되고 있지 않다. 예. 그러니까 좀 부족하다. 예. 제가 그런 걸 기사를 많이 접해봤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만약에 경남에 그날에 간다 그러면 이거는 좀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되겠다. 예. 주민들에게 모든 걸 돌려주고 좀 협치를 해야 되겠다. 예. 좀 소통해야 되겠다. 그런 많이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오랫동안 생각을 했던 것을 이번에 한번 실천해보자. 예.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의 그 자세가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도민, 국민을 섬기는 봉사하는 그런 자세가 우선이 돼야 됩니다. 예. 그래야 그게 참여 도정이 가능하다 봅니다. 예. 예. 한권 선생님 모시고 오늘 장시간 동안에 그 도정에 대한 앞으로 어떻게 풀어갈 것이고 그거에 또 그 도정에 대한 입장 뭐 이런 걸 잘 들어봤는데요. 끝으로 도민들한테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아까 제가 서두 뭐 인사에서도 제가 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참 저에게 도민을 위해서 일할 수 예.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도민 여러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정말 드립니다. 제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은 우리 도민들의 뜻과 마음을 잘 헤아려서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도정을 살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도민 여러분들의 의견이나 고견을 또 적극적으로 수렴하겠습니다. 우리 김남도는 그 민주화의 성지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산업을 이끌어 나가는 정말 중요한 자치단체거든요. 도민 여러분들이 정말 자긍심을 가지고 주체성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뿌듯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전 김남도청 공직자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바쁘신데 한권당 대행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통과 협치, 참여를 강조하는 한경호 권한대행의 취임으로 경남도정이 어떻게 변화할지 관심이 모여지고 있습니다. 소통과 협치는 어느 한쪽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만큼 우리 도민들도 눈여겨 지켜보고 함께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포커스인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